이재명 후보는 2월 17일 유세에서 당선되면 즉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여 자영업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보상 지원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는 지난 2월 22일에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5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었죠. 그렇다면 도대체 이재명 후보가 항상 강조하는 이 긴급재정명령권이란 무엇일까? 긴급재정명령권이란 대통령이 법에 따른 권한에 상관없이 재정, 경제상의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합니다. 쉽게 말해 법대로라면 이재명 후보의 50조 원 보상 지원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소집이 되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긴급재정명령권은 이를 건너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긴급재정명령권의 발동 조건은 매우 까다롭죠. 내후 외환이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, 경제상의 위기에 국면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긴급재정명령권이 발동된 것은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딱 2번뿐이었죠. 긴급재정명령권이 처음으로 발동된 것은 1972년 8월 3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때였습니다.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기업이 겪는 채무 부담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여 사채를 동결시켜준 바 있었죠. 이후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긴급재정명령권이 발동된 것이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마지막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이었습니다.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죠. 당시 우리나라는 익명, 차명, 가명 계좌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탈세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.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재정명령으로 즉각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화시켰고 비실명에 의한 자금 인출을 모두 금지시켜 문제를 해결하였죠. 만약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했다면 그 과정에서 추진 사실이 밝혀져 검은 돈들은 이미 숨어버렸을 것입니다. 하지만 아무리 정의롭다 할지라도 긴급재정명령권은 상권 분립의 원칙을 매우 벗어나기 때문에 자칫 위헌 시비가 붙을 수도 있죠. 실제로 한 변호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이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재정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며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. 헌법재판소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정당한 통치 행위로는 봤지만 할 때는 최소의 한도 내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한 바 있었죠. 이렇듯 긴급재정명령권은 발동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발동하더라도 자칫 위헌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긴급재정명령권을 쓰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